초인류. 호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장장 10시간의 비행. 지루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관점에 따라 독서를 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 전화가 올 일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읽었다. 미래의 인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그리고 그렇게 어렴풋하게 이미지를 그리고 있던 차, 이 책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농업혁명, 산업혁명 후 이제는 AI, 기계가 놀라울 정도로, 아니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현재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것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가 아니고 거의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의 직업의 미래, 공간이 사라짐, 동물과의 소통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이 중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에게 삶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이제, 아니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노동력들은 기계,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류는 많은 시간이 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인간은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해서 더 고민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진리, 추구, 학문, 예술, 철학.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고대 철학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던 시절부터 인류는 시간의 축을 넘어서 정신을 축적하고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조상들의 입에서 얻어들은 이야기를 통해 죽은 자들의 시간, 선조들의 시간이라는 역사적 과거와 기억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그 기억들의 고리를 거슬러 올라가 역사의 연속성상에 보게 되면 나와 관련이 없었던 너였던 선조들이 우리라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정신의 다리를 통해서 개인이 가진 지식, 견해, 철학을 아우르는 정신의 기억은 서로 연결되고 집단화됩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죽어서 물리적으로 사라진다고 해도 생물학적인 당신의 신체가 지구의 다른 자원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당신의 정신은 시간과 공간의 축을 넘어서 전파되며 집단의 정신 속에 남겨집니다. 현대 인류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믿고 있지만 삶의 전체 여정은 점점 더 자유와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문명이 고도화되고 인류는 더 많은 가치를 누리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탄생에서부터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간이 가진 자유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류는 지능형 기계와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 지능과 직접 비교하는 무리지만 어떤 형태건 지능을 가진 기술의 결과물과 인류의 공생이 시작되었으며 점점 공생의 영역은 넓고 깊어집니다. 인간 외의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에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확장된 정신을 가진 인간은 동물의 생각과 감정에서도 더욱 깊은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인간과 다른 종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다양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을 수용한 다수 인류 집단은 다음과 같이 번모하리라 예상합니다. 존재의 의미와 운명에 대한 해석의 주도성을 갖게 됩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죽음에 관한 관점이 바뀝니다. 지구라는 생태계가 거대한 기계 속에 측정 및 분석되고 시뮬레이션 되면서 인류가 품은 불확실성의 상당 부분은 해소됩니다. 집단의 결속력을 형성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인류 관계는 가족, 조직, 사회 모든 면에서 달라집니다. 초월성에 관한 동경에서 깨어납니다. 존재의 의미와
운명의 주도성을 가진 존재, 불확실성과 죽음에 담대하게 대응하는 존재, 유전적 믿음을 통해 결속과 소속감을 형성하지 않은 존재, 초월을 동경이 아닌 도달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인간 우월성의 껍질을 벗어던진 존재. 라이스가 제시한 16가지 음악의 개별 진화 방향을 다루기에는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공통 특성을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몰입형 경험에 관한 욕망입니다. 물리적 제약,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몰입형 경험에 관한 인류의 욕망이 더 커집니다. 농업경제, 산업경제, 서비스 산업을 맞이했고 경험경제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경험경제에 이어 실감경제가 들이대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로 발생하는 경험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실감경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화 및 맞춤화에 관한 욕망입니다. 셋째, 신체 및 인지능력 향상에 관한 욕망입니다. 유전자 변형 및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더 높은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과 더욱 향상된 신체적, 인지적 능력을 꿈꾸게 됩니다. 넷째, 지속 가능성 및 환경 보존에 관한 욕망입니다. 신체 자극 범위는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미래 인류는 다양한 기술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인간의 신체 자극과 능력의 범위에서 자연적 한계를 넘어서 확장된 존재가 됩니다. 첫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통해 생각만으로 외부의 기계장치, 디지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고속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을 통해 넓은 물리적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급성장한 생명공학과 나노기술은 분자 수준에서 생물학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과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세상의 방대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확장된 것들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인류는 동일 분류의 경험을 하면서도 지금과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서로의 감정을 더 깊게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울 신경세포는 인간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며 배우는 과정,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인간이 생리적으로 타고난 뇌가 갖고 있는 거울 신경세포를 넘어서는 영향을 얻게 된다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요?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자비로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동물이 인지적, 정서적 능력을 이해하게 되면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연민과 존중으로 동물을 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 내 관계의 변화를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별 구성원의 독립성과 개인주의가 강화됩니다. 자녀의 인지 능력이 확장하면서 부모와 대등하게 의견을 나누는 상황이 형성됩니다. 둘째,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거주지를 공유하는 비율은 낮아지지만 구성원의 연대감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요컨대 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독립성과 개인주의적 생활 패턴은 증가하지만 확장된 인지 능력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공존감은 오히려 높아지는 쪽으로 진화합니다. 인공지능의 인류가 꾸린 가정에서는 부모는 가족 구성원이 멘토와 같은 역할로 변화하며 구성원 관계는 수평화되고 서로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미래 조직에서 개인은 타인과 달라야 존재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의 직무를 동일한 역량을 가진 이들이 공유하는 환경은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직 내 개인은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이들과 기능적, 인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기와 문화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어른에게 의존하던 문화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나이를 기준으로 인간활동 특성을 구분했던 기준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컨대 인공지능에 들어선 인류에게 어른과 아이의 구분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세상의 변화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건 부정하건 변화의 속도는 그저 현실입니다. 인류는 빠른 변화를 넘어서 문명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인류의 내일은 오늘과 다릅니다. 오늘의 언어만을 배운 이는 내일의 세상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일의 인류에게 필요한 언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배움으로 이끌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뜻과 경험을 자기 내면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이 인류가 추구하는 배움입니다. 향후 학습 현장은 이렇게 개인화됩니다. 집단으로 학습을 해도 다양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학습자 개인의 몰입도 이해 수준을 자동으로 정밀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장애 학생의 학습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양자 컴퓨터 메타버스 로봇은 학습자에게 무한한 경험을 열어줍니다. 메타버스와 로봇은 이런 경험에 관한 공간적 존재감, 물리적 실제감을 극대화해줍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재밌게 변화합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게임이 아닌 영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의 교육은 확장된 인간, 개별 인간에 맞춘 즐거움이 배움이며 실천으로 이어지는 내재화를 마음속 다짐이 아닌 경험으로 이끌어내는 배움입니다. 철학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는 비율이 증가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이 커집니다. 인간, 기계, 자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고민도 커집니다. 인간이 자유로워지고자 이룩한 인공지능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에 관한 고민입니다. 인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기술 등에 힘입어 동물의 생각과 감정을 일정 부분 읽어낼 수 있게 되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을 대하는 관점이 지금과 크게 달라집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당신이 생각만으로 제어가 가능해지고 당신은 하나의 직장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좋은 점은 당신이 일하는 시간, 장소, 직무, 조건 등을 당신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매우 낮은 보수 조건으로 일하는 직무를 찾는다면 애석하지만 그런 직무는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그런 역할은 거의 다 기계의 몫이 됩니다. 개인은 그 자체로 기업입니다. 개인이 자신을 기업처럼 경영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노동자가 아닌 기업 경영자라고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경영화된 생산 작업에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동 개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하며 이 부분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영역이 증가하면서 노동자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둘째, 감소한 노동 시간의 쓰임새와 의미에 관한 사회적, 개인적 고민이 커집니다. 새롭게 등장할 두 가지 제도를 보겠습니다. 기계 세금이 도입됩니다. 인간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했는데 이제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둘째, 기계 세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기본소득은 한 국가나 지역의 모든 시민이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무조건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위와 같이 노동 환경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노동을 인식하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째, 확장된 인간은 자동화 노동과 분석적 노동을 분리하고 이 둘 모두를 자신의 노동으로 인식합니다.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는 초기에는 자신의 일자리 역할을 빼앗겼다는 상실감, 허탈감을 느끼겠으나 점차 기계가 하는
노동의 영역까지 큰 틀에서 자신이 관장하고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둘째, 노동의 본질적 필요성을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 노동이 가지는 의미를 뿌리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 부담이 급감하면서 인류는 그 다음 단계의 혁신을 위해 탐구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인류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고 취미를 즐기기 위해 더 자유롭게 공부하게 됩니다. 경제적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지적 유의를 위한 공부에 몰입하게 됩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가 노동에서 해방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그런 해방을 통해 인류는 한 단계 더 높은 어딘가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마음의 진화에서 설명했던 경제 흐름인 농업경제, 산업경제, 서비스경제, 경험경제의 전환 과정을 보면 인류의 소비가 물질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진화하는 게 관찰됩니다. 인간의 소비욕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그 대상에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리적 재화에 관한 소비욕보다는 비물질적인 재화인 지식, 정보, 콘텐츠 등에 관한 소비욕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만들고 소비하는 이 산업의 미래 모습을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시장 성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둘째, 비물질적 재화의 다양성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셋째, 개인이 기업으로 활동하기에 최적화된 영역입니다. 인간이 개별적으로 유형의 재화,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비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개인의 기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숫자를 만들고 소비하는 산업, 비물질적 재화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고려되는 재화의 종류는 무한대에 가깝게 다양해지며 거대 기업이 아닌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인류는 무언가를 거래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중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개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중개해주는 재화에 관한 물류 기능을 담당합니다. 둘째, 수많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껴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공지능에 접어든 인류에게는 이렇게 중개인이 맡았던 물류 기능, 신뢰 보증에 관한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개자와 개인의 위상 변화는 크게 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인류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개인이 각자의 재화를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회귀합니다. 데이터와 기술, 개인의 신뢰성을 보증해주면서 인류는 석기 시대의 개인 거래 모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통적 중개자가 완전히 소멸하진 않습니다. 사피엔스의 역사는 30만 년입니다. 중개자가 등장한 기간은 만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진 중개자 모델이 새로운 인류 인공지능에 접어든 확장 인류에게도 무조건 그대로 통하리라 여긴다면 그것은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외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술이 부활합니다. 노동과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면서 인류는 예술적 표현에 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주변 세계의 본질적, 내재적인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공지능한 인류는 예술에 몰입합니다. 그렇게 인공지능한 인류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던 원시 시대의 인류와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좋아서 에필로그 내용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변화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움직이고 그 춤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퓨처 셀프의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라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변화에 참여하는 것, 변화 속으로 뛰어들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산업 현장은 고령자를 노동 인력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해야 한다. 창의성과 도전 정신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창의성의 핵심은 서로 무관한 요소, 서로 다른 요소를 연결해 보려는 시도에 있다. 도전 정신도 마찬가지다. 다름을 배척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마음도 가질 때 도전이 가능하다. 조직에서 원하는 역량은 구성원이 창의성, 도전 정신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무에서 그런 정신을 발휘하는 실천력이다.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성공하는 경험, 도전 정신을 통해 성공하는 경험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 당신 스스로 그런 기회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 경험의 다양성을 키워야 한다. 발견, 탐험, 판타지, 표현, 친교, 유묘, 양육, 휴식, 소속 등 다른 유형의 경험을 맛보기 위해서 길을 나서길 바란다.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당신이 가진 정신의 그릇은 더 넓고 단단해질 것이다.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어떤 경험에서 관해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으로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고 자신의 도전과 시도를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해 보기를 바란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의 탐험가, 기억가가 되어야 한다. 주체적 존재가 되기 위해 아이가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고 그 과정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는 삶을 통해 아이에게 보여줘야 한다. 탐험, 도전, 실패, 일어서기를 부모가 먼저 실행하며 경험했으면 한다. 철학적 사고를 아이들에게 키워주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성충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인간 행동의 잠재적 결과를 예측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열린 대화를 촉진하는 개방적 사고, 실존적 질문에 천착하고 의미를 놓치지 않은 목적의식, 이 모든 것의 기반은 철학적 사고 역량이다. 네, 이렇게 책 리뷰를 했는데요. 이 진짜 요즘에 그 사회의 발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소통 방식, 그리고 AI,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세상이 어떻게 될지 미리 경험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